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김대석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의 특성은 다른 챕터에 비해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는 대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다면 이 생명의 특성 파트는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의 특성은 교과서에는 쓰지 않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챕터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뒤에 챕터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아마 뒤에 있는 그 챕터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표현됐듯이 이 생물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물과 반대되는 무생물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따지는 것이 이쪽 챕터의 목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은 책에 따라 좀 경우의 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생물과 달리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하며,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네 번째 생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는 거 4가지 하고요. 다섯 번째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식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유전 현상을 갖는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그 개념만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틀에서부터 작은 틀로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과 달리 세포, 물질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생장, 발생, 생식, 유전, 적응, 진화를 갖는데 이걸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을 한다, 자기에 대한 반응을 갖는다, 생장과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 하나가 살기 위한 특성이겠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그 개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합쳐서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5번과 6번은 이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체의 생존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은 종족 유지의 특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족 유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일단 뒤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번, 2번, 3번, 4번은 개체 유지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종족 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뒤에 말미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세포, 물질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생장, 발생 이쪽에 대해서 그 관련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포로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입니다.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포가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막 만들어진다면 그 세포를 기본 단위로 볼 수 없겠죠.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세포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하여서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또한 이렇게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체세포 분열하고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에 생식 분열로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만들어지는 세포가 무엇이고 그 세포 분열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생장을 하기 위한 체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생식을 하기 위한 생식 분열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류와 기능이 다양한데 그 세포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세포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세포를 먼저 구분함에 있어서 그 세포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냐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포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자 부분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좀 더 세분화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세포의 분화 과정이라 부르는데, 뭐 피부세포, 뭐 피부세포, 신경세포,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될 수 있겠죠. 이걸 체세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와 달리 단지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세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세포와 생식세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체세포건 생식세포 간에 물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하여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을 생성하는 세포 분열을 위해서 언급했듯이 체세포 분열이라 부르고요. 체세포 분열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를 만드는 세포 분열을 우리는 생식 분열이라 부릅니다. 생식 분열이라 부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 생식 분열 과정에서 그 유성생식의 경우는 이 생식 세포를 만드는 생식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 분열로 따로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같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세포의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체세포와 그 다음에 생세포로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그 세포의 구조적 차이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구조겠죠?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냐면 바로 핵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를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안쪽을 세포지라 부릅니다. 세포지라 부르는데 이 안쪽에는 또 DNA가 존재하고 있는 핵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안쪽 부분을 핵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핵과 세포질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생체막인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을 바로 핵막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핵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핵막이 존재했을 때는 핵과 세포질의 경계가 뚜렷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포가 있고 어디가 핵이고 어디가 세포질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겠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지만 핵막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세포질의 경계를 구성하는 생체막, 이것을 바로 핵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핵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세포를 우린 원핵세포라 부를 수 있어요. 원핵세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존재해서 핵과 세포질의 경계가 뚜렷한 그런 세포를 우리는 진핵세포라 부릅니다. 진핵세포라 부르죠.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다시 한번 좀 구조적으로 좀 차이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집이 있는데 만약 원룸이라 칩시다. 하나의 어떤 공간이 되어 있고 원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싱크대가 있고 여기 침대가 있고 여기 탁자가 있다면 분명히 이 공간 내에서는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는 거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침실이고 어디가 어디부터까지가 부엌인지가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막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고 막성 소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경계 자체가 없습니다. 마치 원룸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우린 원핵세포라고 부르고요.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있으면 각종 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포질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바로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원핵세포의 대표 예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대표 예로는 동물세포와 그 다음에 식물세포,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막이 존재하지 않고 진핵세포는 핵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핵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고요.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얘는 핵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명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얘는 핵막이 있고 핵막이 없고 핵막이 있고 또 그거 이외에도 얘는 막구조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 보면 각각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나름대로의 막을 가지고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구조기관이라 불러요. 막성 소기관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막구조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 진핵세포는
막구조 기관이 존재합니다. 막구조 기관이 존재하고요. 이 막구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엽록체라든가 뭐 소포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이런 막성 소기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원의 세포는 그러면 세포 안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냐? 그렇지 않고 이 원의 세포 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NA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DNA하고 리보솜 이 두 가지만 관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원핵세포의 DNA는 진핵세포의 DNA와 좀 다릅니다. 물론 이 진핵세포에도 DNA가 존재하고요. DNA 존재하고 리보솜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세포 속에는 존재합니다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이 원핵세포에 존재하는 이 DNA는 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 타입으로 그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고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보솜의 크기가 진핵세포의 리보솜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보솜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 속에 들어있는 리보솜 같은 경우는 층간 계수가 보통 80S라 그래서 좀 큰 걸 표현하게 되는데 이 원핵세포 리보솜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층간 계수로 표현하는데 보통 70S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층간 계수가 80S입니다. 그러니까 뭐 층간 계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원핵세포에 존재하는 리보솜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리보솜이 좀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핵세포에 존재하는 DNA는 고령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DNA는 사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이외에도 뭐 히스톤 단백질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인트론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뭐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뭐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는 단어를 꼭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원핵세포에 비해서 진핵세포는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분명히 이렇게 진화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진화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화를 설명해주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포 막 진화설, 막 진화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포 내 공생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원핵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진핵세포 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어떻게 진핵세포 내에 생성이 됐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막 진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에만 존재하는 핵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막구조기관, 그러니까 핵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막구조기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막 진화설입니다. 그냥 이거 정도의 이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했구나, 라는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핵세포의 대표인 예에는 세균이 있고, 진핵세포의 대표인 예에는 동물과 식물세포가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저는 이 세포를 기능적인 면에서 또 그 다음에 구조적 면에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가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냐? 생명체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포가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세포의 종류를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인 이 객체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세포를 두 가지 구성하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는 단세포 생물이 있고요. 단세포 생물이 있고 하나는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겠죠.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써 있듯이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세포 생물에 비해서 다세포 생물이 훨씬 더 진화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데, 이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질서 정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질서 정연함을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서 정연함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가 있으면 그 동일한 세포가 모이게 되면 그것을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그 조직이 모여서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하나의 어떤 생명 현상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세포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정연함대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바로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은 개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빈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던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물질 대사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로지 DNA하고 리보솜만 관측할 수 있다. 근데 요 속에 들어있는 DNA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요 DNA라고 하는 것은 고리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트론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인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튼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리보솜의 층간계수가 70S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크기가 좀 작다. 얘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그리고 이 원핵세포의 대표인 얘는 세균이 있겠죠. 세균, 박테리아가 있겠죠. 그래서 세균은 대표적인 원핵세포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진핵세포는 핵막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DNA, 그 다음에 막구조 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막구조 기관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당연히 리보솜도 존재합니다. 리보솜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DNA는 원핵세포의 DNA와 반대겠죠. 얘는 생긴 모양이 사슬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염색사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 있겠죠. 염색사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인트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리보솜이 있는데 리보솜이 층간계수가 80S입니다. 크기가 좀 커요. 크기가 좀 크다. 근데 그러면 이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무조건 층간계수가 80S짜리인 큰 리보솜만 존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70S짜리도 존재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속에는 70S짜리 이 원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리보솜이 일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여기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세포 내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DNA 중에는 메인 DNA가 있고 서브 DNA를 그래서 플라스미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보조 DNA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리형으로 생겼는데 거기 안에 보면 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여기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 2에 보면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마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생명과학 2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고 일단 세포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물질 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